이 화끈거림, 따끈거림을 잡는 데 대표적인 한약재는 뽀가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등, 허리, 엉덩이, 가슴, 배 등 온몸 여기저기에 걸쳐서 화끈거리고 따끔따끔거린다고 하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한 열감인데요. 오히려 이 부분의 경우는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관절염이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신데 지금처럼 심한 증상들을 모두 설명할 만한 그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까지 모두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초신경병증까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먼저 의심하셔야 할 것은 섬유근통, 섬유근육통입니다. 섬유근통과 섬유근육통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 섬유근육통, 섬유근통 이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수축하는 그런 종류의 통증을 이 섬유근통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묘사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앞통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걸쳐서 화끈거리고 따끈거리는 종류의 통증을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섬유근통을 제대로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섬유근통에 관한 진단 기준은 2010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그 진단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2010년은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다양한 기준의 섬유근통 진단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섬유근통의 진단 기준에서 1개에서 2개 정도의 항목이 모자란다고, 혹은 1, 2점 정도의 점수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당신은 섬유근육통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진단에서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 최근 학계의 공통적인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화끈거림이나 따끈거림을 비롯해서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너무나도 심하고, 우선은 진단 기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세밀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나의 얘기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나한테 이런 병이 왜 생긴 거지? 원인은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근통, 섬유근육통은 바로 머리, 뇌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통증을 해석하는 그 기능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아닌 것을 통증이라고 해석하게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건강한 사람은 자리에서 누웠다가 일어나 앉는 것이 그것이 피곤할 수는 있어도 통증, 고통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처럼 뇌에서 통증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볍게 걷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침대와 내 몸이 닿는 그 마찰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원인에서 치료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끈거림이나 따끈거림을 비롯해서 섬유근통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물리치료나 침치료나 마사지와 같은 이런 종류의 치료들이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너무나도 미미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바로 이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팔이 화끈거리고 따끈거린다, 다리가 화끈거리고 따끈거린다고 해서 내 몸의 문제가 팔이나 다리, 그 화끈거리고 따끈거리는 통증이 있는 바로 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에 국소적인 무언가 치료를 가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나 반대로 통증을 받아들이는 나의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은 이 화끈거림, 따끈거림을 대표하는 통증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면서 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치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화끈거림, 따끈거림을 잡는 데 대표적인 한약재는 석고가 있습니다. 이 석고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혹은 미술학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 때 아니면 드라마나 그 이외에 TV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봤을 법한 석고상 있잖아요. 바로 그 석고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식용이 가능하고 인체에 해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연석고라고 하는 한약재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는데요. 혹시 지나가다가 석고상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주변 온도가 어떻던지 간에 석고상은 늘 주변보다 굉장히 만져봤을 때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고라고 하는 한약재와 일부의 한약재들을 더 조합하여서 만들어진 그 한약 처방을 통해서 전신에 걸친 화끈거림, 따끈거림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과도한 감각 흥분을 시원하게 진정시켜드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가장 중점이 되는 한약재가 바로 이 석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석고 치료가 유용한 예시는 사실은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은 다양한 사례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이런 증상을 잘 감별하고 그 감별한 증상에 맞게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증상을 잘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을 찾으셔서 꾸준하게 치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 겪고 있는 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현재 겪고 계신 종류의 고통과 똑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분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에게 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일관적인 치료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몸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